한국이 우주에서 뭔가 했다고? 지난 몇 년간 우주 산업은 미국과 유럽에 동무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화려한 착륙, 아리안 스페이스의 거대한 로켓.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조용하게. 준비 끝내고 누리호 4차 발사. 이건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뭔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조용하게 우주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놀랐는지 파헤쳐봅니다. 2025년 1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그런데 이번 발사는 뭔가 달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뒤에서 온 반응입니다. NASA 과학자들은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이 있었다고? 라는 반응을 보였고, 유럽 우주국 전문가들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확도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건 한국이 대기업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완전히 주도해서 로켓을 만들고 쏘고 정확하게 궤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우주 개발은 정부가 100% 주도했어요. 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 기금. 하지만 누리호 4차부터는 달라집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부터 발사까지 모든 것을 챙긴 거예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놀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에서 세계 최상위급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 이건 단순히 로켓 한 번 잘 쐈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 늦지 않았나? 답은 아니다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민간 우주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10년대 초반 스페이스X가 등장했어요. 앨런 머스크는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고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 영국의 버진 오빗, 일본의 스페이스원 같은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의문이 커졌어요. 왜 한국은 민간 우주 기업이 없지? 하지만 이건 뒤처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한국의 국정 철학은 달랐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고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고 제조 기반이 동시에 갖춰지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부터 로켓 엔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년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리호 1차 실패, 2차 부분 성공, 3차 성공을 거치면서 매번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돈을 낭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진입할 것인가를 계산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민간 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인 시점. 한국은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리호 4차가 성공했다는 뉴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로켓 제작부터 조립, 시험, 발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해요. 누리호 1, 2, 3차는 어땠을까요? 정부 주도, 정부 자금, 정부 감시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었고 기업들은 부분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누리호 4차는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설계하고 부품 회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감시 역할만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체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우주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민간 시장이 우주를 장악하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혁신이에요. 우주 산업이 성장하려면 이 변화가 필수입니다. 민간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경쟁하고 혁신해야 하거든요. 정부가 모든 걸 하면 규제만 많고 속도는 느리고 혁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리호 4차는 이제 한국 우주는 민간이 주도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선언이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해외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누리호 4차는 600km 고도의 태양동기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완벽하게 분리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로켓을 쏘는 것과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드론을 날린다고 생각해봐요. 기본 방향은 맞춰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시키려면 엄청난 계산과 기술이 필요해요. 바람, 지구의 자전, 중력, 로켓의 무게 변화,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발사 정확도를 평가하면서
이미 최상위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엔진 기술을 축적한 결과고, 누리호 실패에서 나온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분석한 결과고, 한국의 정밀한 제조 문화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이 세계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정밀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밀하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DNA. 이게 우주 산업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로켓 엔진의 한 부품이 1mm 어긋나면 전체 궤도 진입이 실패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 1mm를 관리합니다. 이게 세계 최상위권 정확도를 만든 거죠.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누리호 4차가 성공했으니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한마디로 한국 우주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우주 개발은 거의 100% 정부 주도였어요. 기업은 부품 공급자, 협력업체 역할만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내고,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 연구기관이 실행했죠. 하지만 누리호 4차 성공은 이 구조를 끝냅니다. 이제부터 한국 우주는 기업이 주도합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설계해서 생산하고, 그걸 고객에게 팔고, 다른 위성들을 실어 올려주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완전한 산업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조직이 크고, 의사결정이 느리고, 규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다릅니다. 시장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개선하고, 빠르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요. 둘째, 혁신이 나옵니다. 기업은 경쟁해야 생존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좋은 로켓을 더 싸게 만들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셋째, 시장이 커집니다. 우주 산업이 되려면 고객이 있어야 해요. 기업이 고객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확대합니다. 누리호 4차 성공은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주 산업에서 늦지 않았나?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를 봐봅시다. 앨런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간 기업이 로켓을 미쳤나? 첫 세 번은 폭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계속 도전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스페이스X의 성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주 산업이 돈이 된다. 그때부터 우주 산업은 바뀌었습니다. 정부 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된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우주 기업에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 진입했을까요? 스페이스X 성공 이후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은 실패할 필요 없는 시점에 진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실패를 해봤으니까요. 스페이스X는 3번이나 폭발시키면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높은 단계에서 진입한 거예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들어온 거죠. 경쟁에서 항상 빨리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 끝내고 제때 들어간 사람이 이겨요. 한국은 제때 들어온 것입니다. 누리호 4차 성공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주 개발은 더 이상 국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됐어요. 그럼 어떤 시장들이 있을까요? 첫째, 위성 발사 대행 시장. 전 세계의 기업, 국가, 연구기관들이 위성을 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로켓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사 대행 시장이 생겼습니다. 우리 위성 좀 올려줄래? 오케이, 비용은 이 정도고 다음 달에 쏠게. 이게 지금 달러 10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주 인터넷 시장. 스타링크를 아시나요? 앨런 머스크의 회사가 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미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한국도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구 관측 산업. 위성으로 지구를 촬영합니다. 농작물 생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산림 파괴를 감지하고 재해 상황을 파악해요. 정부, 기업, 보험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사고 팔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우주 방산융합 기술. 우주 기술은 방위산업과 결합됩니다. 군사 위성, 통신, 감시 체계.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매력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어떤 분야는 20% 이상 성장하기도 해요. 한국이 누리호 4차를 성공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한국은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나라에서 우주로 돈 버는 나라로 바뀌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끝나고 산업으로서의 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리호 4차 성공.
이건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우주 선진국만 뛰어놀던 시장에 한국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준비를 끝내고 들어온 거고, 첫 발에서 세계 최상위권 성적표를 받아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봅니다. 우주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경쟁자,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자동차와 조선으로 산업을 주도했던 한국이 이제 우주에서도 그걸 반복하려고 합니다. 20년의 준비, 실패에서 배운 경험, 정밀함의 DNA. 이 모든 게 우주에서 만나는 순간, 한국은 이제 우주 시장을 잡으러 갑니다. 우주를 연구하던 나라에서 우주 비즈니스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자 님들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